그의 이름 석자는 따뜻한 위로와 푸짐한 한 끼를 상징한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거목, 백종원. 그런 그가 미지의 땅, 남극 세종기지로 향한다는 소식은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고립된 채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에게 어머니의 밥상 같은 따뜻한 식사를 선물하겠다는 기획 의도는 그 자체로 감동서사의 완벽한 시작처럼 보였다. 카메라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체된 남극의 시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백종원 셰프의 모습을 담아낼 준비를 했다. 그러나 베일을 벗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었던 이 프로젝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차가운 비난의 중심에 섰다. 방송이 전파를 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극한 환경의 연구원들에게 짐을 지운 무책임한 기획이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들끓기 시작했다. 희망했던 감동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미디어의 오만함과 현실에 대한 무지였다. 여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비단 남극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프로그램 방영 시점은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던 시기와 겹쳤다. 이미 일부 대중은 그의 착한 셰프 이미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장소인 남극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대중은 계산된 마케팅 전략의 냄새를 맡았다.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을지라도 시기라는 변수가 그 순수함을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하나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윤리적 비판, 다른 하나는 출연자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대중의 비판은 이중적이었다. 이 두 가지 비판의 화살이 한데 모여 프로그램은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식량 보급 문제였다. 남극 세종기지는 일반적인 촬영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곳의 모든 물자와 식량은 생존과 직결된다. 남극의 보급은 1년에 단 한 번, 날씨가 허락하는 극히 제한적인 시기에만 이루어진다. 365일 중 360일은 다음 보급선이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자원이 철저하게 관리된다. 하나의 통조림, 한 포기의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연구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엄격한 생존 차원이다. 사전에 치밀한 계산을 통해 예측된 최소한의 생존 기준치에 맞춰 저장된 차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예능 프로그램 촬영팀이라는 대규모 인력이 충분한 자체 보급품 없이 기지에 제한된 식자재를 소모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남극은 고립된 섬이며 한 번 소비된 자원은 1년 후에나 보충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한 시청자는 온라인에 백 셰프가 와서 끓여준 최고급 요리 한 끼가 연구원들에게는 한 달치 혹은 그 이상의 생존 기회를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격앙된 글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비난 여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 매체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세종기지 연구원의 한마디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이 짧은 문장은 마치 남극의 빙백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시청자들의 가슴에 차가운 울림을 주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보급입니다. 이 5글자는 프로그램을 향한 모든 비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도움이라는 단어에는 제작진이 의도했던 따뜻한 마음과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보급이라는 단어에는 생존과 책임,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연구원의 이 발언은 우리는 당신들의 감상적인 카메라와 불필요한 노동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다음 보급선까지 생존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약속된 물자를 원한다는 냉철한 외침이었다. 대중은 이 발언을 통해 비로소 남극 기지의 현실적인 고충과 그들의 고독한 임무의 무게를 깨달았다.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감동 예능에서 미디어 윤리 교과서의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 여론은 더욱 성이 낮고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프로그램의 존폐까지 논의되던 때 제작진은 길었던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여론의 분노를 단숨에 잠재우고 프로그램이 다시금 배움의 가치를 되찾게 만든 결정적 한마디였다. 제작진은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 오로지 책임만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백종원 셰프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의 환경과 연구원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저희의 선한 의도만을 앞세웠습니다. 모든 촬영 과정에서 소비된 식자재 및 기타 자원 일체를 기록했으며 저희는 해당 물품의 양을 2배로 계산하여 즉시 보급 경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닌 저희의 무지를 깨닫게 해준 남극 기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격려란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이 사과문이 여론을 잠재운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행동과 책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들은 연구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감상적인 도움 대신 현실적인 보급을 약속한 것이다. 둘째, 2배 보충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는 단순히 소비한 만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초래한 행정적, 심리적 짐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 진정한 책임감 있는 결정적 한마디가 나오자 성난 여론은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대중은 프로그램의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 미디어가 특수 환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백종원의 남극 프로젝트는 결국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차가운 교훈을 남겼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와 미디어 업계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특수 환경에 대한 존중. 생존 그 자체가 도전인 공간에서 예능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촬영 전 사전 조사는 물론 촬영이 대상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논란 속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변명이 아닌 책임지는 행동임을 증명했다. 둘째, 진정성과 책임. 특히 공인의 위치에 있는 출연자에게 요구되는 진정성이란 말로써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 따뜻한 밥상을 기대했던 프로그램은 결국 미디어 윤리라는 가장 엄격한 식재료를 통해 대중에게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교훈이 담긴 만찬을 제공했다. 남극에서의 작은 사건은 미디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